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방 관련 민원 업무를 콜센터를 개설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개소 이후 민원 상담 처리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방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방 민원 콜센터입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200여 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1577에 9090번으로 콜센터를 개소해 현재 국방부와 합참 등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와 전화번호 안내와 증명서 발급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전화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콜센터에서 모아서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개설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13년 1분기와 2분기 월 평균 통화량이 각각 2천여 건이었던 것에 반해 콜센터가 문을 연 3분기부터는 약 4천여 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급여와 연금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후부터는 월 평균 통화량이 5,7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데이터베이스 보관과 상담 사례, 친절 교육으로 상담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콜센터 전당 상담률을 91.3%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상담원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전문 교육기관에 파견도 1년에 2번씩 하고 자체 교육과 각 부서별로 미팅을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국방부 민원실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인원과 여건을 확충해 38개 직할기관에 대한 상담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와 보건복지부가 에볼라 해외 긴급고대의 현장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에볼라 대응 파견 의료 인력 교육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에볼라 긴급구호대원이 현지에서 의료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현지 에볼라 치료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에볼라 대응 파견 의료 인력 교육 현장. 저위험 구역과 고위험 구역 등으로 나눠진 치료소는 개수대와 가상 환자 등이 구비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이러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달부터 에볼라 긴급구호대 1진과 2진의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훈련은 2박 3일 동안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매일 1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교육의 중점은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원들의 감염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의 착탈입법과 그리고 보의를 입은 상태에서 정맥주사와 그리고 체열하는 방법을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볼라 환자들의 분비물을 처리하기 위한 감염관리 능력을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 보호의 착용과 탈의부터 에볼라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열과 정맥주사, 환자의 체액관리 등의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환자 또는 오염물과 접촉한 뒤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대 3진 교육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현지 파견 의료진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는 등 파견 인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 훈련에 최선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수색 구조 작업에 앞장섰던 해군 해난구조대 SSU를 기억하실 겁니다. 해군이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해난구조대원을 양성하고자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차갑다는 1월에 혹한기 내한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진해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해군 해난구조대원들이 뜬걸음을 시작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10박 11일간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의 서막을 알리듯 우렁찬 군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해군 해난구조대의 혹한기 훈련은 겨울철 냉해 적응과 극복을 통해 극기심을 배양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단련하기 위해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차가운 1월에 실시합니다. 몸풀기가 끝난 대원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기 전 찬물로 적응을 마치고 진해 앞바다로 뛰어듭니다. 군가를 부르며 대열을 정비한 대원들의 첫 번째 해상구조 훈련은 200m 맨몸 수영. 지난 2012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인양 작전과 세월호 구조 작전 등 각종 해난 사고에 참가했던 베테랑들이지만 손과 발의 감각을 잃을 정도로 바닷물은 차갑습니다. 대원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우리 해난구조대는 혹한기 수중 환경을 극복하고 상시 해난구조작전 태세 완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혹한기 훈련에서는 긴급 해상구조 상황을 가정한 항공구조 훈련이 병행됐습니다. 그야말로 공수에서 펼쳐진 입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임의의 사고 지점으로 UH-60 헬기가 접근합니다. 잠수복과 장비를 착용한 해난구조대원들은 15m 상공에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해난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긴급 인명 구조 능력을 배양하는 대원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 작전을 완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혹한기 훈련에 이어 잠수장비 숙달 훈련과 수중 침몰 선체 탐색, 인양 장구 설치 훈련 등을 펼치며 해난구조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더욱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육군 1 공병여단이 지역 소방서와 함께 화재 진압 훈련을 펼쳤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1 공병여단의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장병 생활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중대 8.3일간 화재로 인해 대대 전병력은 소방대 각 화방열 임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들이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장병들은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합니다. 동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장병을 인명구조용 굴절차를 이용해 구조합니다. 유독 가스를 마신 환자는 산소호흡기로 응급처치하고 중환자는 구급차로 신속하게 후송합니다. 이번 화재 진압 훈련은 초동 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언제든지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화재 발생 시 완벽한 화재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년 중 화재 사고는 1월과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은 일산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도 군과 함께 항상 그 훈련을 통해서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육군 1 공병여단은 매달 한 차례씩 총기 탄약 관리와 차량 사고 예방, 시설 관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강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15사단이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5대 전투영웅을 선정해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전시실 명칭은 승리부대 위국헌신실로 지어졌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명의 육군 15사단 승리부대 전투영웅, 고 김수현 병장과 고 김기만 하사, 고 박정옥 소위, 고 김덕년 대위, 고 강병식 대령. 흑백 그림과 진흙으로 빚은 동상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들은 모두 6.25 전쟁사나 사단 부대사 등의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던 인물로 승리의 전투정신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들의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널리 공유하고 전파해서
장병들의 전투 의지 고취를 위해 5대 전투 영웅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사 기록은 이렇습니다. 고 김덕년 대위와 박정옥 소위, 김기만 하사는 6.25 막바지였던 1953년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사수하고 현재 휴전선을 확정하는 데 커다란 공적을 남겼고, 고 김수현 병장은 1964년 11월 대간첩 침투작전 시 적과 싸우다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고 강병식 대령은 부대에서 살신성인의 표본으로 유명한 영웅입니다. 1988년 DMZ 지뢰 매설 작업 중 지뢰 폭발 위험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모두 구하고 홀로 장렬히 산화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선배 영웅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보니 가슴 깊이 더욱더 교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영웅들이 오늘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내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관된 전시실은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 부대는 지난해 11월 발굴 작업을 시작해 심의를 거쳐 모두 15명의 승리전투 영웅 5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군장병들은 살신성인의 자세와 군인 정신을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전 분들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우리 15사단에도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군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도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는 이 밖에 매월 이달에 승리 전투 영웅을 선정하고 유가족들을 초청해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역사 속 감춰진 영웅들을 찾아 군인 정신의 표본을 삼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27사단이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 후에는 장병과 가족들이 지역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심혜슬 아사입니다. 육군 27사단이 지난 14일 장병들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혹한의 추위와 각종 훈련으로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 장병들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실시해온 병영문화 혁신 관련해서 현장을 부모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축제 기간까지 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서 이번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방문한 부모님들은 장병들의 생활관 곳곳을 확인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해보는 등 병영생활 전반을 둘러봤습니다.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보급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장병들의 특공무술 시범에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 후 장병들과 가족들은 동심 산촌랜드 축제에서 산천어 낚시, 눈썰매 타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보는 것만 해도 좋고 일단은 기분이 좋고 또 부대 와 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제 놓이고. 부대 개방 행사를 함으로써 제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 부대가 원래 낚시를 같이 하는 게 취미인데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또한 즐거운 것 같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병영문화 혁신, 복무 여건 향상 등 장병들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작년 말 진행된 국방부 주관 정훈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해병대 1사단 박민성 상병이 정훈 퀴즈왕에 올랐습니다. 2014년 정훈 퀴즈왕인 박민성 상병은 해병대 교육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훈 교육을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영광의 주인공을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정훈 퀴즈왕 선발대회는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대적관을 고취시켜 정신전략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지난 2014년 정훈 퀴즈왕 선발대회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를 대표한 병사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펼친 끝에 6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해병대 1사단 박민성 상병은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끝에 결국 정훈 퀴즈왕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4년 정훈 퀴즈왕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우승한 우리 박민성 상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했는지 한번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해안에 투입돼서도 저는 정훈과학을 항상 졸지 않고 진짜 열심히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훈 쪽엔 자신이 있었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참가 인원, 정훈퀴즈왕 참가 인원 선발 공고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군 생활에 이제 추억도 쌓고 싶고 좀 용기를 내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가장 좀 인상이 남던데.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달달 외웠던 수십 번 봤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찍을 때도 부저를 누른 순간 저는 우승했다. 저 바로 직감했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딱 정답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저희 전우들이 뛰어나와서 저 행가리 해줄 때 진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혹시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방송을 저희 중대원들이랑 같이 봤고 그 방송에서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라고 문제를 막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아나운서 분이 틀렸다고 딱 답이 틀렸다고 하고 나서 그거 이제 방송에서 편집 웃기게 해가지고 저희 선우님들 그리고 동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이제 박확신 해병이라고 가끔 놀리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는 좀 바뀐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군 생활의 격가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전 이제 군 생활 시작할 때부터 각오가 이제 작게는 그냥 건강히 무사전역 하는 게 정말 작게는 목표고 이제 크게 보자면은 제 소중한 인연을 얻어가는 게 제 큰 목표인데 이제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더 다가가고 친근하게 지내야 소중한 인연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얻어가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네. 박민성 상병하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전투력은 정신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훈 퀴즈왕을 준비하며 느낀 박민성 상병의 깨달음입니다. 박민성 상병과의 만남은 군인의 기본,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온도원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고객 만족을 위해 부대 내 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계룡대 지역 전 장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 인트라넷 홈페이지나 각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이 장병과 군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5번째 창조마당을 엽니다. 오는 22일 오전 8시 국방부 7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가 출입기자가 바라본 국방부와 국방인의 현주소,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합니다. 사전 신청은 인트라넷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효율적인 방산기술 보호와 통제를 위한 방산기술보호기법 및 방산기술보호정보체계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2012년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기술 시범 사례를 공유해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육군군사연구소가 육군 유일의 군사 분야 전문 학술지인 군사연구지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전쟁사, 군사사, 광복 70주년 특집, 참지원 수기 등으로 오는 4월 10일 원고 접수를 마감합니다. 논문 투고 계획서와 연구 논문 작성 양식은 육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훈 퀴즈왕에 선발된 해병대 박민성 상병 만나보셨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무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날이라는 말처럼 총탄이 빗발치는 두려운 전장에서 고개를 들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평상시 잘 무장된 확고한 정신력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